LG G7 신규 개봉기에서 알아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보시죠. 안녕하세요, 엔돌스입니다. 2018년 LG전자의 첫 번째 플래그십인 LG G7 신규가 출시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전 예약 중이죠. 제가 LG전자로부터 LG G7 신규를 먼저 받고 체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봉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리 써봤어요. 미리 써보고 개봉하면서 이제 사용기랑 덧붙여서 개봉기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봉을 하고 지금 출시가 되기 전 지금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이제 가 이루어지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총 2번이나 더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들이 제가 5월 3일 날 용산역에서 첫 번째로 LG G7 신규를 만났을 때랑 조금 더 뭔가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밤 빠바밤. 우와, G7 신규 고급진 융이 하나 있고요. 딱 걷어내면 LG G7 신규의 슈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죠. 6.1인치나 되기 때문에 LG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큰 스마트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상단에 U 세컨드 스크린이라는 게 탑재가 되어 있죠. 다들 놀리셨어요. 노치. 이거 노치야. 아이폰 10의 위쪽 부분하고 동일하게 생겼다고 해서 많이 놀리셨을 겁니다. LG V10에서 먼저 세컨드 스크린을 구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미리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 드리면 노치 부분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없이 쓸 수도 있고 뭐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일단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랑 같이 한번 개봉해 보시죠. 우와, 예, 우와우, 너무 예쁜데 컬러가? 일단 네이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LG G6, LG G7, G7부터는 신규라고 붙었어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왜 신규가 붙었을까? LG전자가 인공지능을 강조하면서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든 기기들한테 인공지능을 넣을 때 이제 신규라는 브랜드를 넣었습니다. 신규는 이제 LG전자의 인공지능이구나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빅스비를 갤럭시 S9 빅스비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10 쉬리 이렇게 부르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네이밍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LG G7이라고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강조한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추가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짠! V13, G6 신규. 이 색깔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LG G7 색상은 플래티넘 그레이, 오로라 블랙, 모로칸 블루, 라즈베리 로즈 이렇게 총 4가지가 출시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플래티넘 그레이를 못 만날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예뻤는데 이게 가져온 제품은 이제 모로칸 블루인데 이전에 사용했던 LG전자의 모로칸 블루랑 좀 색상이 좀 다릅니다. 보면 얘가 좀 더 이제 다크하고 얘는 좀 더 샤방샤방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색깔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게 점점점 땡땡땡이 있었는데 땡땡땡 이게 격자무늬 이런 거 없이 얘는 그냥 조약돌처럼 매끈한 모습을 보여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색상은 더 예쁘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성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심 뽑는 유심핀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어댑터는 퀵차지 4.0까지 지원하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USB-A 타입을 USB-C 타입으로 바꿔주는 젠더가 들어 있습니다. OTG로 사용할 수 있는 젠더가 들어 있고요. USB-C에다가 꽂아가지고 외장하드라든지 USB 메모리를 꽂아서 영상을 본다든지 뭐 OTG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USB-C 케이블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이 들어 있는데 뱅앤 올옵션 이어폰이 아닌 일반 LG 이어폰이 들어 있습니다. 뱅앤 올옵션 이어폰이 아니라서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이어폰이지만 여기다가 쿼드 덱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음질은 좀 좋게 감상할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외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V13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구글 어시스트 버튼이 추가됐어요. 이쪽에 왼쪽 편에 있는 버튼인데 이전에는 홈 버튼이 모든 걸 다 지원을 했었는데 클릭도 되고 지문 인식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클릭은 되지 않고 잠금 화면에서 간단히 갖다 대면 자동으로 잠금 해제가 되는 지문 인식이 되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으로 쓰였던 이제 이중 버튼이었던 게 이제 단순히 지문 인식이 되고 전원 버튼은 우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구글 어시스트 버튼이 추가가 됐는데 이 버튼은 온오프가 가능해요. 이게 설정해서 바로가기에서 온오프 하시면 되고요.
이걸 길게 누른 상태에서 오늘 날씨 어때? 길게 누른 상태에서 말을 하면 대답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온오프 가능하고요. 이 버튼이 솔직히 말해서 삼각대 같은 데 끼운다든지 아니면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온오프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자신의 OK 구글을 만약에 사용해 놨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여기 등록해 놨기 때문에 바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거는 세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측 버튼을, 전원 버튼을 2번 누르면 카메라가 바로 켜지게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쓰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아셔야 될 게 바로 이 기능입니다. 붐박스 기능인데, 이 패키징 뒤쪽에 보면 이 가이드 선을 따라서 선을 잘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선을 자른 상태에서 반짝이는 라이트를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이 붐박스 기능을 그대로 사용해서 뻔뻔뻔뻔 하는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옆에 구멍을 뚫어두면 이제 불빛들이 밤에 반짝반짝반짝 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라는 건데, 이 붐박스 기능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나뉘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붐박스 켜고 소리를 키우면 스피커의 울림통을 일반 스마트폰의 10배 정도 키웠어요. 이렇게 울림통 부분 공간을 10배 정도 키웠기 때문에 이 후면 부분이 전부 다 울림통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당 당당당 떨리게 되죠. 음악 소리를 키울수록 점점점 더 크게 들리게 되는데, 이게 온오프가 안 돼요. 붐박스 쇼는 온오프가 됩니다. 플래시 라이트도 온오프가 되고, 붐박스는 온오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불편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개봉기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불편할 거라고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제가 이어폰을 끼워서 실제로 블루투스라든지 이어폰을 끼워서 사용을 하고 제가 음악을 멜로노로도 많이 듣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음악에서는 당연히 붐박스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어폰을 끼웠을 때는 붐박스 기능이 동작하지 않아요. 내가 음악을 이어폰으로 끼지 않고 외부로 그냥 듣고 싶을 때는 붐박스 기능을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평상시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는, 음악을 들을 때는 붐박스 기능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냥 나는 좀 더 이제 농구 한 게임 하는데 음악 들으면서 할래? 뭐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 모인 상태에서 음악 듣고 놀래? 할 때 이렇게 붐박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물체든 진동을 시켜가지고 같이 동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붐박스 쇼는 일반 기본 어플에서는 동작을 하지만 멜론 같은 데서는 동작하지 않아요. 대신에 붐박스 기능은 동작을 합니다. 무조건 동작하게끔 되어 있고, 켜보면 후면이 이제 케이스 부분이 전부 다 떨리면서 붐박스 기능이 동작할 수 있고, 그래 보니까 이런 걸 봤어요. 잡기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이거는 정말 놀랍다. 이런 스마트폰이 여태껏 없었다. LG가 정말 잘 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자면 이렇게 붐박스 기능을 스마트폰에 넣은 거는 정말 잘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떨리는 기능을 쓰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온오프 기능이 있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궁금하실 노치 부분입니다. 아이폰 X하고 당연히 비교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아이폰 X에서는 노치가 그나마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들 욕을 하죠. 일단 안드로이드에서 적용된 노치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좀 독특한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LG G7 신큐에서는 U 세컨드 스크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커스터마이징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 나는 노치가 쓰기 싫다라고 하면 노치를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보면 노치 디자인이 없어졌죠. 그리고 나는 노치를 쓸게 라고 하면 노치 기능을 좀 편하게 써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색상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색상을 통해서 노치 디자인에 어떤 색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알록달록하게도 적용이 가능한데, 그리고 이 모서리 앱 부분의 엣지 부분을 좀 더 각지게 할래, 각지게 하지 않을래를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실 때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이 노치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노치 때문에 영상이 이렇게 잘려서 보이잖아요. 하지만 LG G7 신큐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확대하더라도 이 부분이 노치가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죠. 일자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표시 안 납니다. 이게 원본 사이즈고요. 이걸 확대했을 때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준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U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면 구글 렌즈 아웃포커싱 AI 카메라가 있습니다. 구글 렌즈는 국내 스마트폰 중에서 LG G7 신큐가 최초로 탑재했는데, 구글이 2017년에
구글 어시스턴트와 구글 포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강 형식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해도 건물, 동식물, 책 등을 인식해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한번 어떤 걸 검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어떤 물체든 이렇게 찍어보면 글자, 텍스트 이런 걸 모두 다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놀랍죠?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칼자이스 뭐 이런 거 찾아냈잖아요. 육하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글자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육하식당이라는 걸 검색해서 음식점 전화번호라든지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스토리지, 구글 지도, 그 다음에 구글 검색까지 모든 걸 찾아내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흡사 큐렌즈랑 비슷한데 좀 차이가 나는 건 큐렌즈는 이미 찍었던 사진에 대해서도 서치를 할 수가 있지만 구글 렌즈는 카메라 앱에서만 동작을 하게끔만 지금 현재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글하고 많이 협업돼서 LG전자가 스마트폰에다가 최신 기술들을 많이 최초로 탑재했기 때문에 이런 구글 렌즈 기능도 LG G7 싱큐를 이용해서 최초로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포커싱 기능은 인물 카메라를 이제 촬영할 때 인물 모드에서 촬영하기 좋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웃포커스로 주변에 이제 날아가게끔 되어 있고 이런 폴더가 따로 생성되게끔 돼서 인물 사진을 찍기에는 보다 적합한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왼쪽에는 갤럭시 S9 플러스 제품이고요. 오른쪽에는 LG G7 싱큐입니다. 이게 니트라는 게 있는데 촛불 한 개의 밝기를 1니트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통 스마트폰은 500에서 600니트 정도의 밝기를 보여주는데 LG G7 싱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스터를 써면 1000니트까지 밝기를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야외 시야성 같은 경우 태양 아래에 있을 때 더 밝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LG G7 싱큐가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1000니트나 밝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더 밝은 기능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가장 가벼운 스마트폰 중에 하나인 LG V13 같은 경우에 158g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4g 밖에 차이 안 나는 162g의 LG G7 싱큐 같은 경우도 무진장 가볍습니다. LG G7 싱큐를 개봉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에 있어서 개봉하기 전에 제가 이미 사용을 해보고 개봉기를 지금 작성했기 때문에 개봉할 때 꼭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노치 부분,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실제 울림통 부분도 떨림에 있어서 이어폰이나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전원 버튼 부분, 구글 어시스트 버튼 부분은 다른 키 매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온오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눌림 방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 부분의 전원 버튼은 솔직히 말해서 필요가 없긴 하죠. 하지만 강제로 끄고 켜고 할 때는 필요할 기능입니다. 후면에 있었던 지문 인식을 통해서 잠금 해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 버튼 대체로 사용할 수 있고 노크온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LG G7 싱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봉기 이후에 실사용 후기 곧 바로 여기 클릭하셔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엔돌스였습니다. 안녕.